자, 이번 소식은 4위입니다. 속 뒤집는 특조위 예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면 속이 좀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세월호 국조특위 예산을 청구했는데 예산 청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 소식 하태원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태원 차장. 네.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세월호의 어떤 진상, 참상의 원인,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어떤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9.11 테러, 2001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이번 6개월,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까지 쓰는 예산은 160억을 책정을 했고요. 9.11 조사위원회, 미국에서 있었던 조사위원회는 21개월의 기간 동안에 165억 원을 썼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산해봐도 3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세금 낭비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2,843명이 숨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 내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21개월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를 썼는데 우리는 6개월 만에 이게 임기가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1년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18개월에 한시 조직인데 올해 말까지 사용하겠다는 게 160억 원입니다. 네. 자, 그럼 예산의 규모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도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황당한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예, 여러 가지 보도들에 따르면 일단은 청사를 짓는데 49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8개월의 한시 조직인데 청사를 짓는데 49억 원을 쓰겠다고 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요. 출장비들을 많이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의 직원이 매달 20일씩 한 달이 30일인데 20일을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가겠다고 해서 출장비를 상당히 많이 청구를 했고요. 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야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5일씩 야근하면서 특근 매식비를 청구를 했고요. 세월호와 직접 연관 없는 지역에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해서 출장비 등등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본말이 자꾸 전도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선정한 인원들을 따져보면 총 120명의 정원에서 지금 30명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요. 30명을 분석해보면 전문성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시민단체나 그런 전문성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연구 용역 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외부 용역을 자꾸 주겠다고 하면서 9억 원을 따로 책정을 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5억 예산 안에서 연구 용역을 가지고 그걸로 연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시민단체 분들을 많이 30여 명 이상 이미 충원해놓고 9억 원을 따로 받겠다.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하태원 차장이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얼마든지 또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태원 차장이 설명한 부분은 이제 청구한 예산서, 아직 그러니까 쓰이지는 않은 계획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이 한시적 기구인데도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기반 이 설치를 하는데 20억 원을 썼고요. 또 가구라든지 또 냉장고 같은 집기류도 모두 새로 샀습니다. 지금은 계획서지만 만약에 어느 정부 부처가 나라 돈을 이렇게 썼다면 당연히 감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감사원 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검찰 수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아마 언론에서 그냥 넘어갔다라면 굉장히 저희들이 언론이 국민에게 혼났을 겁니다. 예. 그런데 비춰보면은 이건 정말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출장도 참 많이도 간다. 출장 갈 계획이라는 걸 지금 알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예산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사실 잘못된 게요. 이 세월호 조사 같은 경우는 9.11 조사랑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린 게 9.11 조사는 무에서 유를 새로 시작하는 건데 세월호 특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침몰 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있고 공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검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보고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다. 그러면 해외 출장도 갈 수 있고 연구용역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록 검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미 외국 갑니다. 연구용 주겠습니다. 번역하겠습니다. 해서도 할 필요도 없는 일, 안 할 거 확률이 높은 일들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얼마 전에 그만둔 부위원장이 기록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청구하는 게 일의 순서일 겁니다. 예. 국민들이 어쨌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그에 맞는 인적 구성도 좀 필요할 텐데 조금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위의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 없는 구성원을 보면 활동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요? 바로잡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이 활동 방향이라는 게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조사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바로잡은 방법 제가 봐도 없습니다. 예. 왜냐면요. 시계 얼마 전에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좀 거부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조사 일과장을 민간인이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였습니다. 작년에 내내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싸웠을 때 그 이유가 그 세월호 위원들의 추천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거거든요. 결국 이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임명권이 누가 가지느냐. 이게 여야 유가족과 어떤 그런 충돌의 지점이었는데 지금 이미 법과 각종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 누가 몇 명 추천하고 유가족 몇 명 추천, 야당 추천, 여당 추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자주유지하고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군요. 법이 개정되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인데 개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대로 가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건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담입니다. 예산 지원 안 하면 또 거리로 나올 겁니다. 세월호 이석태 위원장 일 안 하고 그 조사 일과장 선임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띠르르고 길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을 바꿀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어떤 활동 방향을 외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고 활동하는 그 위원들이 양심껏 정말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양심껏 잘해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일단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연구라거나 올해 이제 초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1월 달에 예산 청구를 했다가 뭐 그때 세금 도둑이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왔고 저희로서도 최대한 줄일 만큼 줄였는데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상당히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특위 쪽에서는 항변하는 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리품 잔치라는 곳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쓴소리를 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양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국민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여나 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충실할 수 있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차장, 네.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겠어요. 이거 돈을 깎을 수도 없고 안 깎자니 이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 같고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는 긴축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한다면 이거는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고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특조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